제주도의 그 47년 3월 1일 북 관동창업 발포 사건 이후 여기 서북 청년 여기가 우리 서북 청년하고 통할 때가 섬에서 매일 드나들었어요. 매일 드나들면서 청년들을 봄만 하면 구탈하고 너 사내 사람하고 연락하고 있지. 너 사상범이지. 이건 죽은 그 사람도 사람은 두드려 패있으니까 사람은 도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어. 낮에는 숨고 밤에는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살아오다가 48년 우리 압박당한 건 말할 수가 없고 매일 그 사람들 와서 피를 준 건 말할 수 없고 48년 11월 15일 첫 가시 초토화 작전이 시작됐어요. 초토화 작전은 그날 동새벽이 군경이 가시를 들어와서 옛날 우리 집들이 전부 다 초집이니까 불을 지르기 시작하니까 불 질르면 전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불을 한 번에 다 질른 게 아니고 틈틈이 지역에서 틈틈이 불을 질렀어요. 한 일주일 동안 불을 태우었어요. 그런데 그날 호르만 우리 가시 30명이 희생됐어요. 불 지르는 날 호르만. 그때 어린아이들도 10세 미만도 6살이가 죽고 이렇게 산으로 들러 피신 못한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날 하루 또 집단 학살도 그날 12사람은 성읍지사 관날이니까 성음에서 나더라고. 저 성음에 데리고 가다가 저 다랭이 머리에 넣는데 대령 가다가 얼라이도 있고 12사람을 총살해 저 다랭이 머리 거기 학살터가 거기 있어요. 그 표말이 쓰러졌습니다. 갱에서 일주일이니까 가시가 완전 폐허가 됐구나. 집 하나 없고 이제 폐허가 되니까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낮에는 산으로 들러 좀 도망쳤다가 밤에는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계엄령은 아다시피 11일, 17일날 계엄령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에도 아무런 법 큰 거 없이 우리 같이 살면서 학살한 거예요. 그런데 15일 한 30년, 뒷날도 한 20년, 매일 몇십 명씩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20일날 보니까 우리가 소문을 듣는 게 포구령이 제주지구 사령관이 송유천이거든요. 송유천의 포구령이 저 해안선으로서 5km 이상은 적지로 간주해서 저거 쏴 죽인다 했거든요. 포구령이 적으로 간주한다 했으니까 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아니면 산에 가도 먹을 거 없잖아요. 산 아니면 각처로 흩어져서 피신한 거예요. 표선에가 많이 갔어요. 표선이 한 200명 가고 산에도 한 100몇십 명 올라오고 각처로 각 읍면 남은 놈도 가고 각처로 인연 따라 간 사람도 있고 그들이 피신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18살이에요. 내가 지금 93살이거든. 지금 31년생. 그래서 참 비참해서 나도 두드려 맞기도 잘라도 맞고 내가 소계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소계령 좀 내용이 살려준다고 소계령이 있다 해서 표선으로 내려가고 각처로 내려갔는데 산에 오는 사람 산에 오르고 그렇게 표선에 내려온 사람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표선이 내려간 사람 초등학교 160명이 거주했는데 이건 내가 한 번 질문을 이렇게 쫙 말려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표선 초등학교에 160명이 거기 수용하고 있고 좀 인연 따라서 좀 뭐한 사람은 각 집에도 비어가 살고 있는데 가서 12일 말경에 내려갔으니까 한 20일 돼가니까 12월 22일 날은 운동장으로 전부 집합을 하라고. 집합하니까
그 개인 집이 신사람 내비두고 집합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아니온 사람은 서로 갈라 사람이었고 도피자 가족이라고 했어. 한게 갈라산 사람이 76명이 하면은 그때 일개 순경 두 사람이 와서 갈라시 온 거예요. 그럼 뭐 호적대시 오거나 뭐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분리가 되면은 어떤 때문에 식구가 갈라진 이런 날도 없고 그때는 전화 없을 때가 도망치다 보면 서로가 갈라졌거든. 뭐 소식 집도 태워보니까 어디 직결지가 마련돼 안 되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 선별대에서 그 시간에 윤남못이라고 저 버들못이라고 그 서귀포 저 표선이 내려가면 신호동 건너 조금 가면 소방서 있는 조금 그리가 버들못이요. 그리고 조금 한 150m 올라오면 그 한전 변전소가 있었는데 그 옆에 76명을 그 시간에 들이다 그 전부 쏴 죽였거든. 몇 명이나? 76명을 죽였어요 그날 하루에. 그러니까 이거 한번 그 제적 검사도 아니고 죽은 그대로 와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서 뒷날은 토산은 왜 토산을 갔냐? 토산에 매정 때 큰 절간 창고에 있어. 감정이 저 고구마 절간 창고 매정 때 이 활당에서 절간을 해놨어요. 절간 창고에도 한 100여 명 살았는데 거기도 승경 두 사람이 가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그게 23일 날이다. 그 회사에서 그 76명을 죽이고 나서 뒷날은 토산을 가요. 토산 가서 거기서는 좀 가족 다녀온 사람이 쪼가서 그래서 19명은 선출하고 선발해서 그 사람이 그 개중에 얼라이가 두 사람 들였어요. 그 사람만 제외하고 저 한모살 데리가 한모살이 가서 다 쏴요. 지금은 이제 저 해비치 호텔 있는 거, 민속주 있는 거. 그냥 매일 사람 죽였어요, 이거 나는. 그렇게 하고. 한데 나는 그 토산 가 있었어요. 토산을 갔는데 저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 발로 쳐 맞기도 하고 그래서 한데 우리 좀 선생님들 알지 모를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전 세계중 나 좀 미국 측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서 좀 그 각국 사람들도 좀 만나봤는데 근데 이런 일 우리 4.3 같이 한 데는 없어요. 토산 나가 내려가고 이제 우리 토산 그 큰 그 절간 창고에 한 150명 살았는데 12월 15일 날 단축 딱 밝았어요. 밤만 어두움에 전부 향사로 모이라고. 향사에 있는 지금은 네 사무소를 만나고 향사로 모이라고 하니까 가니까 향사 마당에 토산 사람 가시 사람 전부 모이니까 가시리 사람 토산 사람 선별내서 살아. 동서로 선별 살아. 그러니까 토산 사람들은 우리 가시리 사람 폭두하니까 그 사람들 입에 던게 폭두하고 입에 던게 사람 두들 차고 발로 차고 이거 총으로 쏘아 죽이고 해. 총으로 쏘아 죽여도 우리는 일하셨던 자기 아버지가 쏜 건 총으로 쏘아 죽여도 어디가 고발할 데가 없어요.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 사람들 거칠거려서 총맥에다 뭐 하면 살탁 찔러서 그냥 참 말을 못하겠어. 말을 못해. 근데 토산청 그 향사에 모이니까 토산 사람 가시 사람 서로 구별해 샀는데 그때는 우리 가수리 청년도 그 토산 쪽에 가면 유리학하고 토산 쪽에 세 사람이 갔어요. 저쪽에 그 뭐 일름으로 좀 걸어서 관찰하지만 그 김천두에 나오고 오상용에 나오고 이게 세 사람이 그렇게 간 정덕력이 있는 사람은 권리도 상당히 쩔쩔한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토산 청년회가 샀는데 토산 청년들 18세 이상 40대까지 전부 다 나오라고 했거든. 호적대조 할 테니까 너희들 거짓말 하면 큰일 난다 해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포승을 쫙 쳐. 뭐든 우리 가시사람은 배인만 오고 참 무서웠어요. 그때 그 총 가진 사람들은 뭐 더 이상 조금만 탁 줄다고 총을 탁 죽이지 않니 탁 받으면 갱신되는 거예요.
나도 참 총대로 여러분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산 청년들을 하고 이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은 전부 다 여자 처녀라고 하면 그때는 18세 이상 한 20세가 처녀였어요. 처녀 전부 다 모이라고 해서 돈을 쳐다보라고 했거든요. 우리 그 제주도 4.3 사건 진상보고서 그 사건 진상보고서라고 책자 크면 그게 좀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증언이 다 있어요. 그 기록이 다 있습니다. 이 기록. 난말 내가 요 뜨끌만이라도 안 한 건 더 붙일 수도 없는 거고 더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래서 토산 그 처녀들 좀 쳐다보라고 해서 풍경 하나가 너 나와 이래. 이게 얼굴을 봐서 어디 사상범을 가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여자 처녀 한 20여 명 하고 남 그 토산 청년들 18세 이상 3세까지 하니까 한 7, 80명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밤에 표선 초등학교로 압송해서 그래서 압송했다가 이 사람들 날 돌려줄 걸로 생각을 했는데 18, 19일 양일간에 15일 압송했다가 양일되니까 전부 죽여버렸거든. 전부. 한 사람도 남기잖아요. 세상에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딨어요. 사상범은 뭐 18세고 40세만 사상범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런 설이 그 톱을 갔다 오는 처지인데 그 사람들 톱을 가서 폭두를 잡으니까 폭두 수족의 토산 청년들 명단이 나왔는데 인민위원회가 뭐 가입한 명단이 있다고 나왔다고 해서 주겠다는 설도 있고 뭐 그 토산 또 청년이 초등학교에 갔으니까 한 사람이 도망쳤거든. 그 한 사람 도망친 사람은 그 도망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전부 죽였다는 설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인지 모르는데 그 청년들을 하나 남겨두고 전부 죽였거든. 그러니까 토산은 청년이 없는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도 토산 소결인데 입출상 성 싸가지고 그 사람들 뭐 사례사는 폭투 가시사는 폭투라고 했어요. 이 우투르 사람들은 말을 순나고 내고 우리를 뭐 어떤 혹시 그 강태원 군수 남재중 압니까? 네, 잘 압니다. 근데 이 사람 왜 지금 하다가 그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 내가 표선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 강태원 아버지네하고 원식과 그래서 어느 집을 비련간 이건 오상식 씨가 봐서 거는 말인데 이디 좀 있어요. 어느 가시리 사람 순경이 가시산 순경이 사람을 다 잡았다고요. 가시 사람 어느 순경이 표선지세에서 근무하니까 그 사람이 그 집에 찾아와 가지고 강군수 아방을 발로 탁 참아서 너 동생 어디 갔어? 너 나와요. 바로 가서 총살을 해요. 그 강군수가 그걸로 지금도 그 말을 한다고. 사람이 죄목을 따져보거나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네 그 기분에 맞자면 바로 죽여보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 하나 그때 여자 같은 그때 여자가 한 살에 살도 여자는 뭐 끌어다가 자기네 마음대로 강간도 하고 이게 비일비재고 세상 이렇게도 사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나도 18살이니까 조금 추구받는 말은 알아듣잖아요. 그 두드리맞게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나의 동갑 우리 갑장만 저 인천 행무소에 6사람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뭐 이북에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살아오는데 참 비참하게 어느 날 근데 뭐 그렇게 식량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표선이 속에 간 사람들은 가실이 올라와서 그 식량 같은 거 있은 거 좀 가지다가 먹었다고도 하는데 전 뭐 불붙지 보니까 뭐 타불고 그러니까 토산 간 사람은 한번 가실이 와보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참 그때 국가에서 뭐 구제해 주는 것도 없고 그 국가에서 그 4.3 사건은 가실이 복구해서 국가에서 배급이나 준 게 없어요. 그 미군에서 그 우유 도라무탕 2개가 가시로 올라왔어요. 하고 헌 옷들
옷이 없으니까 헌 옷들 어디 그 구운 물자라고 해서 그거 한번 우리 같이 주워서 좀 나눠준 것밖에 정부에서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살아오는데 참 우리 가시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도 저기서 76명 저 죽은 데가 지금 그리 폐말이 지금 붙어 있어요. 지금. 하고 산에 올라서 한 100한 몇십 명이 올랐는데 그 49년도 되니까 선모공작을 한다고 해서 비라를 뿌려서 내려오면 살려준다고 하니까 내려도 오고 또 보차표도 오고 한데 그 제주시 주정공장이라고 하고 농업학교 하고 거기 하고 함덕도 그 내려가서 많이 직결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갈 사람 주로 제주시로 전부 내리는 모양인데 한 100한 몇십 명이 내리는 모양 내렸어요. 그러니까 49년 한 2, 3월, 3, 4월 되니까 그 재판 근데 우리 형수님도 그때 재판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형님은 행방불명 돼버리고 우리 형수님은 전주 행무소에 갔다 1년형 받으니까 돌아와서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우리 가시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군 재판을 받았거든. 군 재판을 받는데 집행유예 한 20여 명, 실형 받은 게 62명, 사형 20명, 그러니까 82명은 1년형으로부터 15년형 사형형에서 사형은 받은 사람은 우리 제주도에 345명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저 비영장 활주로 오는 곳하고 양반대 가서 전부 그대로 총사 다 뛰게 돼요. 하물고 62명은 우리 가시산도 육지 행무소로 가는데 여자들은 전주 행무소 또 우리가 저 젊은 아이들은 저 인천 행무소 각지로 갔거든. 각지로 갔는데 유교관 50년도에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서 저 총살해 저 갔다 유족들 갖다 쳐지려가도 뭐 폐만 하나 꽂은 데 있어라 뭐 하나 척질 못하지. 1년형 받은 사람 4사람은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은 49년도에 했는데 50년 6월달 전에 돌아왔으니까 돌아온 거예요. 유교가 나는데 돌아왔어도 그렇게 해서 죽고 또 나는 그 돌아와서 좀 이리 살다가 우리 형수님 돌아온 거 보면서 내가 바로 그 유교가 나니까 여기 해병대 제주로 해병대 죽으니까 근데 지금 저 온 분이 지금 성산포 예비검숙 당해난 분이요. 그런데 각처에 다 예비검숙이라고 해서 그때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뭐 조금이라도 그때 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각 우리 제주도에 경찰서가 4군데 있었거든. 제주시하고 대정, 서귀포, 남대주, 이서귀 원래만 있어요. 성산포에서 서구서라고 해요. 서구서에 1120명이 예비검숙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한데 8월 20일경에 해병대가 저 육지로 전부 철거하면서 전부 다 그 사람들 사형식이라고 총살령 내렸거든요. 내려도 성산포 그 경찰서장 문형선 씨는 그 명령을 거부했거든. 왜 이 사람들 죽이냐고. 그래서 거부해서 그 사람 이북서 내려온 사람인데 저분이 그 문형선 그 서장 좀 길제설을 해요.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왔다 갔다 하고 내일 모레도 이제 촬영 와야죠.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좀 겁에 질리고 먹을 거 없고 해서 한데 나는 그 50년 9월 1일 날 우리 제주도가 8월 15일 날 해병대 3기생 4기생들 모집해두고 9월 1일 날 우리나라 첫 그 군인 입대예요. 육군은 9월 1일 날 내가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 입대하는데 그 아시난 신체 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이렇게 붉은 것이 짝짝해서 나왔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가니까 신체 검사니까 집이도 안 버리고 바로 심어갔어. 그래서 내가 그 군에서 내 구사단 탕살로 들어가서 구사단 그래서 저 전선에 있다가 나도 총 맞고 칼 맞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지금 내가 명예제에 대해서 지금 국가유공자로 해서
이것도 글쎄 읽는 거예요. 이거. 하고 나 이제 총도 이 지금 아무래도 여기 칼도 맞아 나고 이리 총도 맞고 있어. 나도 부상 상대 많이 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거기 살아오는데 우리 가시리가 그래도 4.3 사건 후에 이 조그마한 성을 사서 살고 다시 큰 성을 사서 살다가 7년 7개월 걸려서 이게 그렇게 걸릴 거 사람이 없어도 서북 청년들 경찰복 입었으니까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끌렸지 끌릴 것도 아니거든. 사람이 사네 뭐 사람도 몇 살 먹었는데 경찰 병력들 와가지고 저러했어. 그래서 신성목인가 한 사람이 저희도 들어와서 이 경찰청장으로 와가지고 해지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해제된 때 나도 이 지방에 들어올 때인데 참 해제되고 또 두드려 맞고 병신된 사람도 많고 눈이 총알이 그 사람들 오면 총 쏘는 게 바로 팍팍 먹더니면 총 쏘아요. 그러니까 이 눈 먼 사람도 있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또 일로 맞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참 병신도 많이 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기 가시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간부락이고 또 소규령에 5km 저기 다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상간부락에 그대로 그냥 그 소식도 못 듣고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 희생자가 된 거예요. 대부분 그때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어디게 서로 불 타서 불락이 없어지니까 소개령이 내리는 어디다 이서방 다닌 사람은 말에 서로가 말을 전해서 알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산으로 전부 다 오르고 산에 가도 먹을 거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습격이라고 해서 불악에 가다 보면 습격을 들여서 양석을 털어가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그렇게 털어가고 살았는데 참 그 4.3은 생각도 못. 우리가 두드려 맞고 그 세상은 경찰관 세상인데 경찰관이 제라한 경찰관들이 아니고 서북 청년들 옷을 입혀가지고 전부 다 이 경찰복을 입죠. 이 사람들 이것도 서북 청년 가족 박형우라고 삽니다. 이게 주거비 주는 아들 딸들이 살아요. 가시리도 서북 청년으로 왔다가 가시리 거주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서북 청년 때는 가시리 안 오고 순경 옷 입은 다음에 가시리 옷 주둔했다가 이게 눌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경찰관들은 시험 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시험 봐서 시험 봐서 들어왔으면은 네. 정당한 순경이지만은 사태가 나니까 경찰 병력 모자리니까 서북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대로 옷 입절. 저희도 서북 청년 단장이 장동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전부 옷을 입내고 가방 한 80% 전부 옷을 입자거든. 입혀서 그냥 일제 무식한 사람도 경찰복을 입혀서 여기도 가시리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 박연수 형 때 내가 군대에서 들어와서 좀 서로 통화해봐. 일제 뭐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놈도 경찰관에 있어요. 그 중에는 유력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무지막지하게 우리 국민들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 가시리는 그렇게 당했어요. 좀 내가 생각한 데는 그 김익렬 구연대장하고 그 설말경에 김다삼이하고 회담해서 그 회담이 성공적으로 돼 있는데 그걸 존속을 해주시면 평화가 되는 건데 왜 그런 중앙에서 와가지고 올 5일날 김익렬 그 연대장하고 아주 모가지 쓰면 쌉잖아요. 싸워서 이 사람은 평화를 주장했고 중앙에서 온 사람은 이거 안 된다. 그대로 좀 그 사람도 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뒷날 박진경 연대장 구연대장으로 임명하니까 그 사람도 하도 독하게 나오니까 부하직원들한테 암살당하자 했어요. 거기서 한 40명 탈영했다가 22명은 모실포에서 잡히고 한 20명은 산에 올란 그 폭도들 증감하시겠지 뭐. 이제 그래서 병력이 모자라니까 이제 14년대를 부른 거죠. 예, 부르는데 여수 순천 사건은 글쎄 오다가 거기서 반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기록도 좀 읽어봤는데 나도 이 뭐 달리고도 제주도 사건 저 기록은 전부 읽어봤어요. 읽어봐도 내가 우리 지역만 내 해설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지역이 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그 평화 우리 제주 사상 평화공원에 가면 그 서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걸 보면 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순 사건을 제주 사삼 쌍둥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예, 쌍둥이. 지금 전대 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주도 같이 학대받은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거창 사건도 있잖아요. 우리 군에 있을 때 그게 거짓말해서 그 거창 일반 사람들 죽인 거 아니에요. 죽인데 거기는 보상 상당히 많이 받죠. 받고 전에 해결 우리 제주도는 국회의원도 3사람 맡겨놓고 이 발언권이 없어요. 발언권은. 무엇이니까 우리 제주도가 그렇게 군사정권 이 노태우 정권 때까지도 우리 가시리 사람 폭도라고 해서 폭도로 저 상간 사람 폭도 우리가 큰 소리를 못하고 입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못해서 우리 가시리도 저 오인중 그 유족회장이나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이걸 좀 수집하고 어떻게 좀 뭐 해보자 조사해가니까 경찰청에서 와서 제발 그만두라고 가시 경찰관이 와서 제발 그만둬 줍시는 우리가 그 뭐 해본 데도 있고 한데 참 우리가 말을 못해.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특별표에 서명을 그 1월달에 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와서 제주도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괜히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좀 계속 말이라도 하고 중앙에 어떤 건의도 하고 해서 4.3 유족회가 조끼고 저 사람 평원도 저게 지금 몇십만 평에서 그 조성이고 한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 그 행방불명이 한 3,800 되지 않아요 지금. 근데 3,800 되고 지금 군사 재판 받은 사람만이 이 4.3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2,530명이에요. 요번에 그래 법원으로 소송한 거에 대해서 승소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1,600 명까지 들어오는데 나도 그 몇 번 가봤습니다. 저 양동윤 그 저 4.3 그 연대 위원장 그도 내 우리 가시 사람도 참 여러 사람 내가 찾았어요. 찾은 이유는 그 여자 1년간 형 받아서 와가지고 그게 형 받은 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니까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간 게 서방을 얻은 간 거죠. 가도 아기 낳고 살아도 남편한테도 나 좀 그 행무소에 갔다 온 말 하지 않고 저 난산이도 지금 살아요. 김미호생이라고 이 사람은 딸이 저 서울 저편이 그 파주에 정순애라고 거기서 접전하다 보면서 내가 그거 발굴해가지고 1년 저 양동윤 위원장한테 들은간에 재판에 있는 그 보상도 받고 하고 또 오치웅이라는 한 사람은 소년 행무소에 있던 사람인데 그 소년 행무소가 우리 서울이 3일 만에 뺏겨버려 했어요 그때. 그 자기들은 문제는 도망치니까 저는 나온 게 한 사람 나와 있어. 오치웅 이도란 죽었어요. 이 사람도 지금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서울 사는데 그 변호사예요. 그 사람도 자기 아방 영창 가고 형이 7년형 받았던데 7년 받은 줄 몰랐거든. 이주장이 도망치는 몰랐는데 내가 그 제장이 그거 빨고 지금 재판 다 끝났을 거예요. 그 사람 그 가시리 한 8 사람을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받고는 그 보상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그리고 우리 그 제주 4.3 이후에 제주 분들이 뭐 공무원 시험이나 어디 뭐 육지보러 가려고 하면은 그 제재를 많이 받죠. 신원조사하게 되면은 빨간 줄 그래죠. 네, 다 탈락시키고. 연자제 이걸로 해서 그 군인 장교 신청년 학교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고 제주 사람 뭐 그 붉은 거뭐 다 기술 사람이 호주구만 합니까 참 기가 막히게 뭐 사람답게 살질 못했어요 좀 이렇게. 근데 이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나도 그 47년도에 17년도에 양동윤 서부시장에 나서 그 사람 유교장할 때 저 시민연대 그 강호진 씨인가 한 사람하고 그 좀 뭐 단체들하고 이제 좀 가서 증언해 달라고 해서
내가 좀 미국 가서 일주일 살았어요. 일주일 좀 각도 이렇게 뭐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거 보니까 각 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보니까 학자들이 와서 그 듣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께서 여기 건강하실 때 이 자료들을 영상으로 남길 겁니다. 남겨서 이것도 이제 보도도 아이 하고.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나도 이거 참 옛날 같아지면 좀 니네들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 혼자 우리 동갑들이 가반다 죽었는데 좀 많이 내가 좀 31년생 좀 우리 나이로 90세입니다. 옛날 90세 있는 거 배워보지도 못했습니다. 옛날은 막상 오락사에 단 80에 했는데 이거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맡게 돼 이러니까 설러벌쟁이도 그렇고 누게 좀 뒤 지금 제주시에서 경찰학교 그 교수회장 사람이 여기 좀 와서 하는데 오다가 부상당해서 요즘 못 옵니다만 이 제주시에서 옵니다. 해서 나 보조하라. 그래서 내가 좀 7년도에 이디가 개통이죠. 사소한 개통이 돼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해오는데 그때 저분이 거제하다가 저분도 못하다가 그래서 좀 설러보니까 나 혼자 오늘까지 나오고 좀 계속 다른 사람들은 해도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잘 되지도 않고 하니까 다 설러버리고 이게 이 노래랑 그만이 않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겪어온 말은 해줘야 되니까 그걸 못해서 또 설러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오태경 선생님을 찾아온 이유가 지금 사실상 4.3길에나 평화공원 같은데 해설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고 4.3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책으로만 연구한 것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고 계셔서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 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3을 겪었던 어르신들이고 해서 생생한 증언의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영상으로 담아서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한 겁니다. 예. 그저 사상 트라마이고 오승 그 사람 그 사사면은 아주 좀 내눈을 하는 사람인데 저 지금 그 표선에 그 학살터에 와서 이는 그러니까 그 보니까 나하고 이게 나 보는 거하고 틀려서 내 수정해 주는 바도 있고 여기도 그 저 교육하려도 몇 번 가서 내 좀 같이 뭐 해놓은 바도 있고 나가 이 성질이 급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걱정하던 이재병 조금씩 생각이 나고 이런 것도 있고 이게 90 이상이라는 게 저분이 90 다 쓰십니다. 우리 같이 근데 저분 다음 내가 저분도 같이 모셔거나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 저분이 그 문형선 사장 저 경찰서장 기일에서 하는 분이에요. 사돈님 일 없어. 일 없어 사돈. 예, 사돈님 일 없어 이래. 일 없어 예. 우리 사가지가 아니다 적으로. 일 없어 이래 일. 근데 저 문서 여기 놔도 수당. 내일 토요일 날 저 중앙 저 서울 MBC에서 저 취재하면서 오늘 왔다 갔다 이러 그 사람들 그런들 안 오다 해. 그거는 그때 갔다 그 MBC에서 온 사람. 요쪽으로 들어가십시오. 예, 그쪽으로 하고 들어가십시오. 예. 그러나 우리 지금 오태경 선생님이 지금 우리 저 선생님 전화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순기 선생님. 네, 아니, 우리 우선 죄송합니다만 어디서 예, 우리 라이브 제주에서 왔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까 예배 검속 때 네. 그때는 예배 검속 당한 사람들 거의 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예배 검속을 당해서도 살아남으신 게 문영순 사장님 덕분이신가 하신. 그렇죠. 예.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글쎄 그 당시에 예, 말씀하십시오. 상황은 제주도에 이거는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그 수감된 사람의 입장에서 외부의 그런 정보는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는 알라고 해도
쉽게 알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고, 뭐 제가 내중에 안 일이지만도 제주시에서 모슬포에서 서귀포로 제주도의 경찰서가 4군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3군데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산포만 남은 거예요. 그때 문형순 서장님이 거기에 책임자로 계셨고, 그때 9월 8월 말일인가 제가 뭐 확실히 일자는 날짜는 8월 기억에서 22일, 그러니까 8월 말일에 김두찬 중령이 성산포에 있는 부금대에 있는 221명을 전부 정리해라. 그래서 9월 6일까지 보고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문 소장님이 그 공문을 받고 한명을 한 겁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뭐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소장님이 저희들을 훈방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난 거예요. 단순히 문 소장님이 한명을 해서 살아났다. 이것이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런 수준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어떤 시절입니까? 계엄령입니다. 계엄령에 한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그래도 한명을 한 겁니다. 그분이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누구 생각해 본 사람도 아마 마늘이라고는 생각하지만도 표현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 소장님은 저희들에게 훈방하면서 그분은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회에 나가거들라 사회 일꾼이 되어주라. 이것이 저에게도 고마운 표현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221명, 6명은 처형되고 221명만 전부 나온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슬포에 있을 때도 다 아시잖아요.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러한 그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문 소장님이 생명의 운인이잖아요. 생명이 2개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지만도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훌륭한 분이 있을까? 우리나라의 장래를 얼마만큼이나 투철하게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깊어야 저희들에는 사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믿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하는 문 사장님이 고민을
저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방돼서 나오니까 사회는 여전히 이렇게 조금 구석이나 되고 오라가라 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눈으로 안 보고 사회생활 하기도 힘들었고 저는 어린아이였지만 내가 문소장님이 살려주신 이 운례를 어떻게 생활을 지표로 삼아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6.25가 터졌고 일선의 전방에 아주 치열한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에 돌아와도 역시 저런 과정까지 막다른 골목에까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좋게 이렇게 나타나게 얘기는 안 하지만도 마음이 위축되고 생활도 역시 그렇고 내가 문 소장님이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군에 가서 전사라도 하는 것이 내가 문 소장님이 이분들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왜 죽여야 되느냐. 다 사회 일원이 되면 국가 자원인데 문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도 저도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군에 가서 죽는 경우라 하더라도 문 소장님이 내가 훈방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그래도 다 나라 사랑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정말 있었던 사람들이다. 죄가 없는 사람을 나는 당연히 살려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살린 것이다. 문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하고 지원을 해서 해병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대장은 우리를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때 지원이 해병대가 영감하고 또 뭐하고 해서 해병대 16km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활도 했고 그가 일반적으로 이 얘기만 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이 지금 연세가 95세고 사람의 직접적인 아닙니다. 희생장에 저 91세입니다. 호전한. 예, 91세로 정정해 주십시오. 본 나이가 95세보다 나고 아까 원래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생생한 이 4.3의 역사를 네. 이제 말씀해 주셨고 또 저도 우리 4.3 희생자 가족입니다. 네. 우리 외가도 그렇고 저희 우리 할아버지가 희생자입니다. 어디? 저는 이 효돈 신녀입니다. 효동. 예.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 좋네. 외가는 신혈이 예춘. 예춘. 예춘이니까 상간부락이라서 네, 피해를 예춘. 많이 당했거든요. 예, 저희 집에 사람도 예춘. 예, 그래서 우리 외삼촌은 아직까지 지금 행방불명 돼가지고 예, 그래서 DNA 검사했지만 아직 발견은 못했고 예. 근데 우리 할아버지 거기는 이제 생사가 확인이 돼서 요번에 보상도 받고. 보상은 아직 못 받았고 아니, 글쎄, 밖에 신청은 한 아닙니까?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4.3의 우리 제조역사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나온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제조의 아픈 역사를 이제 바로 이제 알리기 위해서 요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하지만 예. 문 소장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 사장님, 저 알고 싶습니다. 문 사장님 일단 제가 잘 압니다. 잘 알고. 네, 잘 아니까 저요? 저에게도 예. 그 아는 것을 조금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역시에 지금 네. 저 오늘 이번에 4.3도 보면은 경찰에 관련됐고 네, 또 이제 경찰 중에서도 보면은 육지부의 안병화 그 치안감하고 네, 또 여기 문영순 서장님하고는 그래도 의인으로만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네, 맞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원래 초반까지는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네, 경찰 경정으로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 솔직히 우리 경찰 옛날에 우리 경찰에 네. 그 진짜 너무 했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네, 이제 제주 4.3 아픈 역사 네, 아름다운 제주에도 네, 아픈 역사가 있다는 거 이 슬로건으로 해서 네. 이걸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 소장님에 대해서는 문 조금 소장님의 더 예, 깊은 쪽으로 들어가서 그 이 문 소장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어르신께서 증언해 주신 내용대로 네. 그 실제 그렇게 했고 우리 경찰의 부끄러운 그거를 씻어낼 수 있는 네.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공덕비하고 흉상도 건립을 해서 네. 그 이제 공덕비는 있지 않아요? 예예 그것도 흉상도 이렇게 제막을 흉상도 해가지고 있습니다. 예예 그렇게 해서 네. 지금 그것 다 가서 우리 참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가져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예, 그건 안 됩니다. 문 소장님이 4.3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문 소장님에 대한 얘기부터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계엄령 지하에서 어느 누구가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한 명 아닙니까? 요즘도 저 국방부 장관도 뭐 이런 그 한 명이니 뭐이니 요즘도 떠들고 얘기도 되고 있는데 한 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본인 목숨을 버릴 정도의 버릴 정도가 네, 아닙니다. 그런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네. 가능한 거고 예. 아니 그런데 문 소장님이 모슬포에서 100명, 성산포에서 221명, 300명이 넘은 숫자입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한 20명 가깝습니다. 그분들이 문 소장님은 320 몇 명을 구한 것이 살린 것이 아니고 나라의 일꾼을 몇천 명을 지금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서 문 소장님이 4.3에 대해서 뒷간에서 놀아야 됩니까? 나는 그 자체는 제가 평가할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어요. 고마움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4.3도 그만 다 정리가 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고마운 분에 대한 문 소장님에 대한 뭣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고 제가 잘못했으가 그 어르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 문영순 서장님에 대해서는 일종의 우리 그 경찰 후배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공덕비 세우고 뭐 하는 그런 사안인데 이거는 우리 제주도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추모비도 이제 설립을 하고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데 지금 모든 선생님, 정권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네요. 섭섭합니다. 그런 문 소장님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해줍니까? 문 소장님이 지금 어떤 이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 4.3이 다 해결돼 가는데 왜 문서장님이 고마운 분을 저렇게 내버리는 겁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몇천 명이라는 그 단위가 작은 단위입니까? 요즘 산하제한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지만 자연적으로 애들도 안 나고 뭐 하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데 문 소장님은 자기가 321명을 살인으로서 방금 말했듯이 수천 명입니다. 왜 그거를 숫자를 헤아리지 못합니까? 문 소장님은 한 일이 작은 겁니까? 문 소장님은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질이 있어서 그러한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저는 문 소장님에 대해서 친척도 아닙니다. 제가 문 소장님에 대해서 고마움, 그것을 하나하나 추적하다 보니까 눈물 없이는 문 소장님 얘기가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자님들이 오면은 문 소장님한테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한 애국을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알면서도 홍보를 안 해주는 겁니까? 제가 경향신문 기자한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제는 나이도 들고 제가 본래 배운 것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하던 나이가 문 소장님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나는 문 소장님 때문에 국가의 충성도 할 수가 있었고 6.25 참전용사의 그 대우도 받게 되었고 나는 문 소장님이 가르친 대로 했는데 애국을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죽어서 호국원으로 가게 될 나이가 되고 문 소장님은 그대로 시간이 바쁜 것 같았는데 묻혀 있고 어디도 맞췄거든. 현장에 한 군데만 가보네. 현장 집단 형상 지금 표선이 가야 좀 문 소장에 대해서 역할을 해줬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 분을 대우를 예우를 안 하기네 뭐를 갖다가 하는지. 예, 제가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배님이시고 한데 예, 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추문 묘지라도 묘셔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지금 그 보훈청문회에서 신청을 좀 해서 심사를 거치는 기관이 있으니까. 경찰청에서나 뭐 이런 데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공적을 충분히 사회에 퍼뜨려서 사회의 힘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 오늘 우리 어르신 영상 찍은 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 갈 사람하니까 저 세상으로 눈이 감길 것 같지가 아니오.